자, 김민지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저희도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일찌감치 출국을 해서, 자, 비밀리에 출국을 해서 현지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에 가서 거기에서 인사하고 공식 오피셜까지 나왔습니다. 뭐 영상도 미리 준비가 돼 있었고 유니폼도 준비가 돼 있었고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메디컬 테스트 할 때부터 이미 다 선수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완전히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등번호까지 다 박아가지고 와서 선물도 주고 뭐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민지 선수 그 가족분 그러니까 아내분이죠. 아내분이 인스타를 공개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김민지 선수 그 따님과 또 아내분 이름까지 이렇게 한글로 쓴 카드까지 준비를 했고 또 김민지 선수 따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마킹을 한 등번호 3번까지 마킹을 한 유니폼까지 선물로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인스타 스토리 공개를 좀 하셨는데 참 뭐랄까 바이에른 뮌헨이 공도 많이 들였고 또 얼마나 선수를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잘 대접을 해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인형까지 이렇게 끼워주면서 많이 좀 챙겨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간밤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지 선수하고 영상 통화를 몇 번 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 이름만으로도 김민지 선수에게는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제안이었겠지만 단순히 그 이름값에 기대지 않고 구단, 감독 모두가 김민지 선수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됐던 과정에서 김민지 선수와의 개인 합의 뭐 세부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폴리의 델 라우렌티스 회장이 끝까지 뭔가 더 좀 돈을 받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바이아웃, 사실 바이아웃이라는 것은 물론 바이아웃 계약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지르면 원 소속팀에서는 선수가 원할 경우에 놔줄 수밖에 없는데 나폴리 회장이 계속 일단 바이아웃 금액 오케이고 나중에 너희들이 김민재를 다른 팀에 팔게 되면 그 리세일 금액에서 몇 프로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세론 조항을 추가하려고 계속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처음 풋 메르카토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조항이 관철이 된 걸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지금 독일 빌트지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그 델 라우렌티스 회장의 적극적인 그 세론 조항 삽입 의지를 바이에른 뮌헨이 법률가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꺾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론 조항 없이 그냥 바이아웃 금액만 지르고 영입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으로 김민지 선수가 가기로 마음 먹은 것은 꽤 오래됐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맨유 이적설이 현지에서부터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미 김민지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결정이 돼 있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김민지 선수가 보면 베이징에서 그 터키 페네르바체 갈 때도 그렇고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 갈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깔끔하게 좀 이적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 크게 결단을 빨리 내리고 그 뒤 작업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어디를 갈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어디로 갈지를 빠르게 정하고 그 팀에서 어떤 조건, 어떤 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을 하는 굉장히 좀 뭐랄까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민지 선수 바이아웃 금액이 5천만 유로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김민지 선수의 활약을 보면 물론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면은 나폴리에서 안 놔줬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없고 나폴리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다면 5천만 유로로는 택도 없죠. 아마 1억 유로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백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적료 기록이 됐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5천만 유로 이적료가 확정이 됐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김민지 선수가 역대 아시아 축구 선수 이적료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5천만 유로니까 한 7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 선수가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중동으로 이제 알두하일로 이적을 할 때
3,500만 유로 기록을 했던 것이 이제 최고의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인데 그 전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가면서 3천만 유로 기록했던 게 이제 최고이겼는데 이 두 기록들을 크게 뛰어넘는 5천만 유로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역대 바이에른 뮌헨 역사를 통틀어서도 탑3입니다. 제 기록을 보니까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으로 보면 리카 에르난데스가 2019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올 때 8천만 유로 이 정도로 왔거든요. 이게 최고액이고 그 다음이 이제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된 김민재 영입되자마자 김민재 선수 네, 또 팔로우도 했다고 하는 네덜란드 국가대표인 덜리트 선수를 작년에 유벤투스에서 데리고 올 때 6,700만 유로 였고요. 그 다음이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나폴리에서 이번에 5천만 유로를 주고 데리고 온 기존의 르로이 자네 선수가 맨시티에서 올 때 4,900만 유로로 3위였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됐고요. 그 뒤로 뭐 우파메카노, 뭐 톨리소, 하비 마르티네스, 비달, 괴체, 후멜스 쫙 가는데 근데 분데스리가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팀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분데스리가는 곧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 영입에 쓴 이번 이적료가 구단만이 아니라 역대 분데스리가를 통틀어서도 역대 3위 이적료입니다. 바이에른 뮌헨만이 아니라 분데스리가 역대 그 이적료 탑10을 보면 두 선수 빼고는 다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역대 이적료 순위 1, 2, 3, 4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카 에르난데스, 덜리우트, 김민재, 르로이 자네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 이제 5위가 올해 그 프랑스 렁스에서 영입한 오펜다 선수가 4,300만 유로고요. 2015년에 샬케에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했던 드락슬러 선수가 4,300만 유로로 동률 5위고 그 뒤로는 또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 쫙 이어집니다. 그만큼 분데스리가의 지배자인 팀이라는 게 이 기록에서도 확실히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엄청난 후대를 받고 가는 거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다. 물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해리케인 이적이 뭐 성사가 된다면 해리케인이 모든 걸 뛰어넘는 역대급 기록을 뭐 경신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김민재 선수 유럽 3년 차인데 이제 곧 좀 엄청난 대접을 받고 가게 된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적료는 김민재 선수 가치를 반영을 못하는 이적료입니다. 바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적에 따른 연쇄 효과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파에서 솔리더리티 컨트리뷰션이라고 연대 기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선수가 이적을 할 때마다 어릴 때 이 선수 성장에 기여했던 팀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정상 보면 발생한 이적료의 5% 선에서 과거 소속팀들에게 이걸 배당을 하는 제도인데요. 12살부터 23살까지 몸담았던 모든 팀들에게 시기별로 어릴 때는 0.25% 1년당 그리고 좀 커서는 0.5%씩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수원 공고가 3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1.5% 약 11억 원 정도를 받게 되고 전북 현대가 약 7억 원 정도를 배당을 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야, 그 선수 하나 잘 배출하면은 정말 많은 팀들이 이렇게 좀 수혜를 입는다고. 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후대를 하는지를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연봉이요. 지금 1,200만 유로를 알려져 있습니다. 약 170억 원 정도인데 주급으로 치면은 이제 약 22만 유로 정도? 3억 2천만 원 되고. 근데 요게 새해 후고요. 새해 전으로 따지면은 1,700만 유로가 됩니다. 약 242억 원입니다. 연봉이. 그래서 이게 캐폴로지라는 연봉 전문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요거를 새해 전 금액으로 따졌을 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통틀어 가지고 팀 내 8위 정도입니다. 네, 결코 낮지 않죠. 물론 뭐 가장 최근에 영입된 선수이기도 하고 뭐 다른 선수라고 비교했을 때 너무 이거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보면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최고 연봉자는 사디오 마네입니다. 연봉이 2,200만 유로고요. 그 다음이 마누엘 노이어, 토마스 뮬러, 르로이 자네, 키미히, 그나브리, 그리고 고레츠카, 그 다음이 김민재 선수입니다. 덜리우트보다 높아요. 덜리우트가 세전 연봉이 1,600만 유로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덜리우트보다 높고 이적한 리카 에르난데스보다도 높고 원래 리카 에르난데스 받고 있던 우퍼메카노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퍼메카노의 지금 세전 연봉이 1,000만 유로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퍼메카노는 이제 2년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조건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네, 공을 들여서 영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좀 뭐 오피셜이 뜨기 전부터 뭐 드레센 신규 신임 CEO부터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또 표현을 뭐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뭐랄까 슈퍼스타로 영입이 된 겁니다. 이 슈퍼클럽에 슈퍼스타로 입단을 한 거의 첫 사례죠. 한국 축구 역사상. 박지성 선수도 물론 PSV 에인트호벤에서 챔피언스리그 맹활약을 하고 건너갔지만 이적료 규모나 아니면 그때 나이도 어렸고 맨유에 가서 더 스타가 된 케이스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적료 3천만 유로 굉장히 큰 돈이지만 레버쿠젠에 있던 시절에 토트넘이 영입하는 어떤 그런 그 당시 위상 자체가 지금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김민재 선수는 유럽에서 단 2년 뛰고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사실상 공인되는 그런 이적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또 하나의 페이지를 열어 제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좀 지난 시즌에 리그 우승도 간신히 했고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하고 거리가 원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리케인 영입도 추진하고 있고 카일 워커 영입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지난 시즌에 올리버 칸 사장도 잘렸고 그 대신에 이제 드레스덴 사장이 온 건데 그 살리아미치 단장도 잘렸잖아요. 그래서 공석이었는데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명문인 레드불 짤츠부르크의 단장인 크리스토퍼 프로인트, 네, 요분이 후임 단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분이 잘츠부르크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2006년부터 17년 동안 잘츠부르크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맡은 동안에 잘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만 14번 우승을 했고요. 최근 10년 연속 우승입니다. 컵대회에서도 9번 우승했는데, 이분이 황희찬 선수 영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란 영입했던 사람이고, 이 잘츠부르크가 상당히 스카우팅을 잘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또 빅클럽으로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이런 팀이잖아요. 여기에 있던 분을 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계속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또 임원진도 영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좀 선수 영입뿐만 아니라 좀 오래 갈 수 있는, 오랫동안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가는 그런 길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민재 선수 이야기로 가면, 김민재 선수에게 이제 등번호 3번을 줬는데, 이 3번이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등번호입니다. 일단 과거로 올라가면은 그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트너가 달았던 등번호이기도 하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을 대표하는 센터백이었던 루시우 선수 달았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을 대표하는 풀백이었던 리자라이지 선수도 달았었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거쳐갔던 등번호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등번호라는 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각 팀마다 뭔가 이렇게 좀 애군이 끼는 등번호들이 있잖아요. 그런 등번호를 달지 않고 상당히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등번호를 달았다는 점에서도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는 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출발이 아닌가. 등번호 3번 달고 트래블 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바이에른 뮌헨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부임하게 될 이 프로인트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까지는 잘츠부르크 여름 이적 시장을 마무리를 해주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합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뒤로 이제 해리케인 계속해서 좀 영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풀백 뭐 마즈라위라든지 공격 쪽에 사디오 마네도 그렇고 뭐 자비처, 그라벤베르시 이런 선수들이 이적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 어린 선수들이 또 있지만 추가적인 보강을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 현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예상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11이다 이렇게 쫙 나온 그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3톱에 코망, 케인, 자네, 미드필더에 키미히, 무시알라, 추아메니, 뭐 추아메니 영입설도 있나봐요. 그 수비 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덜리흐트, 그리고 카일 워커, 골키퍼는 노이어가 지난 시즌에는 그 스키장 갔다 다치는 바람에 하반기를 통째로 날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선발 라인업이라고 보면 시장 가치 무려 1조 200억 원에 해당하는 선수 단위라고 합니다. 7억 1,500만 유로? 엄청나네. 이게 7억
유로라고 하면 감이 안 하는데 1조가 넘네요. 예, 선수단의 어떤 가치 규모가. 아무튼 뭐 이렇게 대단한 팀에 김민수 선수가 입단했다는 거. 우리가 뭐 단적으로 레바민이라는 말이 축구 팬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바이에른 뮌헨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라는 게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유럽 최고의 리그로 불리고 있고 좋은 팀들, 좋은 선수들 많이 몰리고 있지만 그래도 리그와 상관없이 레바민이라는 존재는 정말 넘사벽이잖아요. 과거에 아시아 선수들이 이 팀에 몸을 담은 적은 있습니다. 뭐 우리 정우영 선수 잠깐 있었지만 그 전에 그 이란 축구 영웅인 알리다에이도 있었고 그리고 이란의 유망주였던 우사미 다카시도 있었고 근데 두 선수 모두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근데 김민재 선수는 완전히 다르게 VIP로 모셔와서 엄청난 이적료, 엄청난 연봉을 주고 이렇게 또 정착을 또 위에서 팀에서 많이 또 애를 써주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국 축구의 새 장을 열었다, 아시아 축구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적이 되겠고요. 이제 김민재 선수 저희 이제 김정용 기자가 올린 영상에도 보시면 간단히 일정이 나옵니다만 오픈 트레이닝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바이에른 뮌헨 투어에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경기를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훈련소도 갔다 왔고 지금 몸 상태가 최고는 아닐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정도로 약간 좀 뭔가 근육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야윈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김민수가 워낙 그런 자기 관리 잘하는 선수니까 일본에서도 그래도 한 경기 정도 모습이 좀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선수라고 그 인사하는 영상이 좀 나왔었는데 같은 김 씨죠. 김미희 씨. 김미희 씨가 또 김민수 선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모습. 사실 김미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에 뭔가 공무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팀에 대한 애정도 많아가지고 자기 훈련 없을 때 막 그 유스팀 경기도 막 보러 가고 이군팀 경기도 보러 가고 막 그런데요. 팀에 대한 애정이나 또 주인의식 같은 게 좀 많은 선수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정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양김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김덕배라는 별명이 한국에서 좀 유행이었는데 김민희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지만 아마 지금보다 더 유명한 별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나폴리에서도 가자마자 압도적인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누가 알았습니까? 나폴리가 우승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나폴리에 가서 그렇게 정말 지금 김민수가 저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오피셜 뜨기 직전에 김민수 선수가 그 영상으로 나폴리 팬들과 나폴리 선수들, 나폴리 감독님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런 그러고 보니까 회장 언급을 안 한 것 같네, 그렇죠?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 아주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만 그 나폴리 동료들이 거의 빠짐없이 좀 뭐랄까 성공을 기원하는 댓글도 남겨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굉장히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보이는 그런 영상 그런 또 반응들이어서 굉장히 좀 보기 좋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빠르게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나폴리 갔을 때는 신고식 할 때 강남 스타일 불렀는데 이번에는 뭐 부를까요? 자,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날입니다. 2023년 한국 시간으로 7월 19일 새벽 1시에 공식 발표가 났는데 잘 적응을 해서 매 경기 우리에게 또 한번 국뽕을 가득 채워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진짜 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짜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간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뛸 때는 우리가 제발 이런 마음으로 봤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팀이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이잖아요. 아무튼 한국 축구 대단합니다.